테슬라 자동차가 있잖아요. 트럭 뒤에 가려져서 한 30초 동안 안 보였던 정지 표지판을 어떻게 기억하고 딱 멈춰 설 수 있을까요? 그랬죠. 또 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네, 옵티머스. 막 덜컹거리는 상자를 들고 걸어가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아, 맞아요. 그 영상 봤어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같은 기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정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렴한 8비트 칩으로 최고 수준의 32비트 AI를 돌리는 테슬라의 최신 특허 기술.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냥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이 혼합 정밀도 브릿지라는 특허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물리법칙을 살짝 비트는 수학적 치트키에 가깝습니다. 수학적 치트키요? 네, 전력은 적게 먹고 값싼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실상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인 거죠. 와, 흥미롭네요. 수학적 치트키라니. 그럼 지금부터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나온 건지, 또 그 방식이 왜 그렇게 독창적인지, 그리고 이게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더 나아가서 회사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시작하려면 먼저 이 바닥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딜레마요? 네, 자율주행이나 로봇 공학은 정밀도하고 전력 효율이라는 이게 서로 양립하기 힘든 두 목표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터거든요. 아, 그렇죠. 정밀도를 높이려면 고성능 칩을 써야 하고, 그럼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나겠죠. 바로 그거죠. 반대로 전력 효율을 챙기자니 성능,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질 거고요. 아주 고전적인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뭐냐면 바로 회전 위치 인코딩, 줄여서 로프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로프요? 네, AI에게 3차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가상 GPS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상 GPS요? 그런데 그 GPS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이 로프 연산은요, 소수점 아래 아주 미세한 숫자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아, 정밀도가 생명이겠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밀 계산을 하려면 비싸고 전력 소모도 많고 뜨거운 열을 막 내뿜는 32비트 프로세서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많은 칩을 전부 이걸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반면에 보통 쓰는 8비트 칩은 싸고 효율적이긴 한데 이런 정밀 계산에는 완전 젬병이겠군요. 맞습니다. 8비트 칩은 속도를 위해서 모든 걸 가장 가까운 정수로 그냥 대충 반올림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 이걸로 정밀한 위치 계산을 시도하면 처음엔 아주 작은 오차였던 것이 나중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결국 자동차는 차선을 제대로 못 보고 로봇은 계단 높이를 잘못 계산해서 넘어지는 진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테슬라는 비싼 칩을 계속 추가하는 대신에 이 8비트와 32비트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울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비용과 발열, 대경밀도의 싸움이었군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그 혼합 정밀도 브리지라는 거고요. 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푼 겁니까? 해법의 출발은 아주 단순한 깨달음이었어요. 모든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압축한다고요? 위치 정보 같은 중요한 데이터의 정밀도를 낮춰버리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압축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각도 값을 로그, 즉 로그 함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로그요? 네. 이게 왜 효과적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혹시 음식을 오래 보관하거나 멀리 운반할 때 어떻게 하죠? 말리죠. 수분을 쫙 빼서 건조시키잖아요. 아, 약간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로그 변환이 바로 데이터의 수분을 빼서 건조시키는 과정이에요. 오, 원래 값보다 훨씬 작은 범위의 숫자를 필요되면서도 정보의 핵심, 즉 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건조된 데이터는 좁아터진 8비트라는 파이프라인을 아주 가볍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심지어 특허를 보면 이 로그 값을 매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주 쓰는 값들을 미리 쫙 계상해서 치트시트처럼 저장해놓고 그냥 꺼내 쓰는 방식으로 속도를 더 끌어올립니다. 와, 데이터를 건조시킨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럼 건조된 데이터를 8비트 칩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다시 물을 부어서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할 텐데요. 네, 복원해야죠. 이 복원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정보 손실이 생기면 말짱 꽝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 과학에 아주 오래되고 우아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8비트 연산이 끝난 건조된 데이터가 고정밀 연산 장치 ALU에 도착하면 테일러 급수 전개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테일러 급수라니, 공대생 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함수라도 결국엔 간단한 덧셈, 곱셈의 조합으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 복잡한 지수방 정식을 여러 개의 간단한 곱셈과 덧셈의 연쇄 과정으로 잘게 분해해서 푸는 거예요. 아하, 테슬라는 이걸 또 호너 방법이라는 걸로 한 번 더 최적화해서 정말 최소한의 연산만으로 거의 오차 없이 32비트 수준의 정확한 각도값을 복원해냅니다. 대단하네요. 이 복원된 각도로 회전 행렬을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3D 공간의 정확한 좌표에 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데이터를 압축했다가 복원했는데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물리적인 통로, 그러니까 버스는 8비트 그대로잖아요. 이 병목 현상은 어떻게 해결한 거죠? 하드웨어를 전부 뜯어고칠 수는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특허에서 가장 기발한 진짜 하드웨어 핵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입니다. 오, 뭔가요? 데이터 병합, 컨캐티네이션이라는 기술인데요. 데이터 병합이요? 8차선 도로에서 16차선 도로만큼의 교통량을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연산장치, MAC가 일종의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교통경찰이요? 네, 예를 들어서 X좌표랑 로그 값의 절반, 이렇게 두 개의 8비트짜리 데이터 조각을 받아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 2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자릿수로 확 올려버립니다. 자릿수를 올린다. 이걸 좌측으로 이동시킨다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100원짜리 동전 옆에 1원짜리 동전을 놓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를 10만 원짜리 지폐로 바꾼 뒤에 1원짜리를 옆에 붙이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8비트 값을 하나의 16비트 단어로 찰싹 붙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물리적인 배선을 바꾸지 않고도 데이터 대역폭을 실질적으로 2배로 늘리는 정말 영리한 발상이죠.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기발한 수학이랑 하드웨어 트릭의 조합이네요. 이론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에게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사라진 정지 표지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술의 장기 기억력 효과입니다. 장기 기억력? 네. 기존의 8비트 방식은 반올림 오차가 계속 쌓이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좌표가 슬금슬금 표류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정지 표지판을 5초만 가려도 AI가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하고 까먹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이 고정밀 위치 수학 덕분에 이제는 10초, 30초가 지나도 그 정지 표지판의 좌표가 자동차의 3D 지도에 정확히 못 박혀 있게 됩니다. 기억이 스릿해지지 않는 거죠. 잠시만요. 30초면 거의 동영상 클립 하나 길인데 그동안의 모든 시각 정보를 고화질로 기억하려면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나요? 기억력이 좋아진 건 좋은데 그걸 감당할 뇌 용량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술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아, 그것까지. 첫 번째가 KB 캐시 최적화입니다. AI의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을 KB 캐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한 건조된 상태의 로그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아, 압축된 상태로요? 네, 부피가 확 줄어드니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50% 이상 절감되죠. 같은 램 용량으로 2배 더 긴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같은 공간에 2배의 기억을 저장한다. 이건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AI가 훨씬 더 복잡하고 긴 맥락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체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페이징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더합니다. 페이징 어텐션?
메모리를 운동장처럼 통째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처럼 작은 페이지 단위로 잘게 나눠서 필요할 때만 딱 붙여주는 방식이죠. 덕분에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들을 동시에 추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처리할 정보가 많아지면 AI가 자기 기억을 덮어쓰거나 엉뚱한 걸 상상해내는 이른바 환각을 일으킬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죠. 그렇죠. 첫째, 읽기 전용 잠금 장치입니다. 한번 계산된 좌표값은 다른 시스템이 읽을 수만 있고 수정은 절대 할 수 없는 단방향 금고에 보관됩니다. 아, 덮어쓰기 안 되게. 네, 시스템이 실수로 과거의 기억을 오염시키거나 엉뚱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헛것을 보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기록은 하되 조작은 못하게 막아놓는 거군요. 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어텐션 싱크라는 개념입니다. AI는 보통 가장 처음에 입력된 정보, 즉 첫 기억에 과도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첫인상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이걸 싱크 토큰이라고 하는데 만약 오래된 기억을 지우면서 이 싱크 토큰까지 없애버리면 AI 전체가 불안정해지면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싱크 토큰들을 지우지 않고 영구적으로 다처럼 고정시켜둡니다. 덕분에 옵티머스 로봇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도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력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군요. 이제 연산 효율 자체를 높이는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보는 세상의 대부분은 텅 빈 하늘이나 도로 같은 빈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곳까지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 낭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AI 수학에서 그 빈 공간은 숫자 0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칩들은 그 0이랑 다른 숫자를 곱하는 쓸데없는 계산을 하느라 전력을 낭비해요. 그렇죠. 하지만 테슬라의 네이티브 희소 가속 기술은 0이 아닌 의미 있는 값과 그 위치 좌표만 저장하고 계산합니다. 즉, 죽은 공간은 아예 건너뛰고 알맹이만 처리하는 거죠. 아, 영어는 그냥 무시하는 거군요. 네,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차세대 AI5 칩의 처리량을 실질적으로 2배로 늘리고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의 원리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특허의 로그 합 지수 LSE라는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8비트 하드웨어만으로 아주 희미한 속삭임부터 귀를 찢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까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소리를 왜곡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 는 거죠. 들어보면 볼수록 이게 단순히 칩 하나를 개선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테슬라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작동시키기 위한 거대한 수학적 전제 조건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혼합 정밀도 브릿지가 없으면 테슬라가 구상하는 차세대 자율주행과 로봇의 전력 및 발열 방정식을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양자화 인식 훈련, QIT를 말씀하시는군요. 보통은 완벽한 32비트 환경에서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8비트라는 현실 세계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8비트 환경의 한계와 제약을 시뮬레이션하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날씨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실제 몰아칠 폭풍우와 난기류를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하는 조종사와 같아요. 와, 훨씬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미리 단련된 AI는 현실의 8비트 칩에 투입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40배 강력하다고 알려진 차세대 AI5 칩의 엄청난 성능을 병목 현상 없이 온전히 뽑아쓸 수 있게 되는 열쇠가 바로 이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성은 옵티머스 로봇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겠군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옵티머스는 자동차 배터리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배터리로 움직여야 해요. 그렇죠. 만약 기존 방식대로 32비트 연산을 한다면 생각하는 데만 500W가 넘는 전력을 써서 4시간도 못 버티고 방전되거나 과열로 뻗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혼합 정밀도 기술로 연산 전력을 100W 미만으로 대폭 줄이면 과열 걱정 없이 8시간 내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로봇 상용화의 가장 큰 장벽인 열 장벽을 넘어서는 핵심 기술이죠. 솔직히 이 특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영리한 최적화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게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좀 소름이 돋네요. 더 큰 그림을 보신 겁니다.
이 기술을 반도체에 직접 새겨 넣음으로써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 네. 더 나아가 삼성과 TSMC 양쪽에서 칩을 생산하는 이중 파운드리 전략으로 공급망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과 자체 생선 칩을 엮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버금가는 거대한 분산형 AI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야망까지 엿보입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유비쿼터스 엣지 AI, 즉 AI가 어디에나 존재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은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마트폰이나 집안의 스마트허브 같은 아주 작은 기기에도 테슬라의 AI를 탑재할 길을 엽니다. 모든 기기예요? 네.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내 손안에 작고 뜨겁지 않은 칩 위에서 슈퍼컴퓨터 수준의 3D 공간 지능을 구현하는 시대. 이 특허는 그 시대로 가는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청사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데이터를 건조시켜 8비트 고속도로로 보낸 뒤 정교한 수학으로 다시 복원하고 심지어 하드웨어 트릭으로 그 고속도로 자체를 2배로 넓히는 마법 같은 다리를 놓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에서 최고급 AI 성능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네, 이것이 단순히 기술 최적화를 넘어선 정밀도와 전력이라는 AI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허 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테슬라의 목표가 단순히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AI를 세상 모든 곳에 가장자리, 즉 엣지에 배치하려는 거대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